네, 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작년 9월 27일 세계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에서 5차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지구온난화의 피해가 극심해질 것이다라는 내용 때문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올 3월 31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발표된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 중간 보고서는 이런 현상에 대한 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겠죠. 자, 오늘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의 상승을 늦출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구온난화 하면은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좀 기온이 높아진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요걸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은 우리 삶에 진짜 많은 악영향을 특히나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안전보장에 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3월 30일 요코하마에서 이제 발표됐던 IPCC 중간 보고서는 20세기 말보다 기온이 3도 이상 올라가면 남극과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서 향후 1000년에 걸쳐 평균 해수면이 7m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네. 특히 2100년까지 약 1m가량 해수면이 상승해서 수억 명의 남아시아 인구가 거주지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네. 특히 기온이 2도 상승하면 열대와 온대 지역에서 밀이라든가 쌀, 옥수수 생산이 최대 25% 정도 감소하면서 2050년까지 식량 가격이 3에서 한 84%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정말 수억 명의 거주지를 잃을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하니까 그 심각성이 확 와닿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온 상승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래 응가가 지구를 식힌다. 좀 생뚱맞은 네. 얘기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봐요. 이 엉뚱한 소리가 사실은 좀 확인이 됐다래요. 네. 남극 바다에 사는 수염고래의 배설물을 조사해 보니까 예. 그 안에 바다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획하는데 필요한 철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연구 결과가 맞는다면 수염고래의 개체수를 늘릴 경우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좀 더 많이 바다에 잡아가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민망하네요. 고래 수염 대변 안에 철이 정말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 철이 지구기온 하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지구공학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죠. 네네.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다에 철을 뿌리자는 겁니다. 1991년에 미국의 저명한 해양학자 존 마틴 박사가 나에게 철을 실은 유조선을 준다면 나는 당신에게 빙하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후 과학계에서 지구온난화 대처법으로 철을 바다에 뿌리자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철이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이유는 식물성 플랑크톤 때문인데요. 과학자들은 1930년대 철이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철이 부족한 곳에서는 영양분이 아무리 많아도 바다가 사막으로 변하더라는 것이죠. 식물성 플랑크톤은 철을 흡수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획을 합니다. 때문에 바다에 철을 뿌리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바다로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을 뿌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지구를 식히자는 제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렇게 바다에 철을 뿌리자라는 이 주장이 환경론자들의 반대로 실제로는 거행이 안 됐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연구의 중요성, 좀 자연 친화적으로 바다의 철의 양을 늘리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은 크릴의 먹이가 되고요. 네. 이건 이제 바로 고래가 또 크릴을 먹고 살죠. 네. 따라서 고래가 바다의 탄소 포획 생태계의 한 축을 이룬다는 사실을 이용하자는 건데요. 네. 누구도 고래의 그 변에 철이 그렇게나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동안 몰랐거든요. 호주 태즈메이니아에 위치한 남극 환경 관련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해양생물학자 스티븐 니콜 박사 연구팀이 분석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니콜 박사 연구팀은 남극 바다에선 수염고래로 4종으로부터 얻은 27개 대변 샘플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래 변 속의 철의 같은 양이 바닷물보다 무려
1000만 배 가까이 많았다는 겁니다. 1000만 배요? 네네. 어마어마한. 연구팀은 이제 상업적 고래 사냥이 시작되기 전 수용고래가 얼마나 많은 양의 철을 바다에 방출했는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남대양의 그 표면 바닷물에 있는 철의 12%가 수용고래로부터 나왔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죠. 만약 인간이 고래 사냥에 그걸 통해서 고래의 개체수만 줄인 게 아니라 바다의 탄소 포획 능력까지도 줄어들게 만든 셈이라는 말이죠. 와, 바닷물에 있는 철의 무려 12%가 수염고래로부터 나온 것이다. 네. 그리고 철이 같은 양의 그 바닷물보다 무려 1000만 배나 많은 양을 수염고래가 배출을 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그렇게 또 들어보니까 무리해서 철을 바다에 뿌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정말 수염고래의 개체수를 늘리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다에는 수염고래의 개체수를 늘리는 방법이 한 가지가 나왔고, 육지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가 또 지구 기온 상승을 막아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랬어요. 최근에 연구 결과죠. 소나무가 지구대기를 식힌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네. 영국 리즈 대학 도미닉 소프라클렌 교수팀은 소나무가 배출하는 화학물질 테르핀이 숲 상공의 구름을 2배나 두껍게 한다는 계산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지금까지 테르핀은 소나무 숲의 독특한 향을 만들어내는 물질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기능은 사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네. 연구팀은 테르핀이 공기 중에서 미세한 입자를 형성을 하면서 수증기를 구름으로 바꾸는 응결핵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죠. 또 이제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이 입자가 숲 1000m 상공의 구름을 2배 두껍게 한다는 것도 계산해 냈습니다. 물론 태양빛은 약 한 5% 정도 더 반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렇군요. 태양빛을 5%나 더 반사시킨다면 정말 매우 강력한 지구냉각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고래의 개체수를 늘리고 또 소나무를 많이 심는 등 정말 자연 친화적인 자연의 방법으로 지구온난화 속도를 계속 좀 늦췄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구 환경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가이아 이론처럼 지구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